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곳에서 지금 녹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김 기자님은 지금 제 맞은편에 있고요. 아마 화면상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예. 네, 제 맞은편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목소리 출연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아마 이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좀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도 ETF에 대한 내용을 이어갈게요. 이번 영상은 ETF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ETF 종류는 다양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을 하더라도 다양한 ETF들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ETF를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ETF 상품명부터 살펴볼게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 등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ETF 상품명 제일 앞에 이제 영어로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아리랑 등은 ETF의 브랜드명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는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는 타이거예요. 가장 거래량이 많은 브랜드가 코덱스와 타이거입니다. 옷이나 신발을 살 때도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을 고르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보통 코덱스랑 타이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ETF 브랜드명 뒤에는 또 추종 지수가 나옵니다. 코덱스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코덱스 코스닥 150은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상품명 뒤에 괄호하고 H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 H는 환해지를 한다는 의미예요. 해외에 투자하는 ETF에 해당하는데요. 환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율을 미리 고정해 두는 그러한 거래 방식입니다. 상품명 뒤에 TR이라고 붙은 것도 있는데 이는 분배금으로 나오는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ETF는 다른 주식처럼 배당금이 나오는데 이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해요. 분배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TR이 붙지 않은 ETF를 그리고 분배금을 해당 ETF에 재투자하고 싶으면 TR이 붙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TF 상품명에 인버스 레버리지가 포함된 것들은 말 그대로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본격적으로 ETF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ETF는 주식 종목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로 구성된 세트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고배당주로 구성된 세트에 투자를 할지 헬스케어 종목으로 구성된 세트에 투자를 할지에 따라 선택하는 ETF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사항이 ETF의 추종 지수입니다. 내가 어떤 지수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테마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ETF의 추종 지수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등이 있습니다. 추종 지수도 코스피나 코스닥뿐 아니라 KRX 헬스케어, KRX 반도체, FN 가이드 배당주 지수 등도 있습니다.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죠. 또 해외 주식을 담은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차이나 CSI 300, 코덱스 미국 S&P 500 등이 있습니다. ETF를 고를 때 봐야 할 부분이 또 거래대금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거래대금이 너무 작으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A 주식을 1,000원에 한 주 사려고 할 때 A 주식을 1,000원에 한 주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체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래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많아야 하고 바로 거래대금이 높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할 ETF가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또 봐야 할 부분이 운용 보수예요.
있는데요. 운용 보수는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내는 그러한 보수입니다. 운용 보수가 반영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운용 보수가 너무 높으면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꼭 확인은 해 보셔야 합니다. 세이브로에서 각 지수별 총 보수를 확인할 수 있고 총 보수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의 추적 오차와 괴리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데도 ETF마다 수익률과 주가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추적 오차와 괴리율 때문이에요. 앞에서 ETF는 주식 종목 세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 ETF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동일하게 또 비슷한 비율로 ETF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추종하는 실제 지수와 실제로 담고 있는 종목 차이를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추적 오차는 실제 지수의 구성 자산과 ETF에 담긴 구성 차이가 큰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를 통해 해당 ETF가 실제로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가 크다면 상품명은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운용사의 잘못인 것이죠. 각 ETF의 구성 자산을 보면 실제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로나 네이버 금융 개별 ETF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추종 지수를 그대로 ETF에 담았는데도 주가가 실제 지수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ETF는 기준 가격인 NAV가 있습니다. NAV는 Net Asset Value의 약자로 순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NAV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의 가치에서 부가 비용을 제외한 수치예요. 이렇게 NAV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의 가격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NAV는 기준 가격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시장가, 기준 가격과 시장가의 그 차이가 괴리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의 기준 가격은 1,000원이지만 실제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ETF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낮으면 매수세가 많아져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순자산 가치보다 높으면 비싸다는 의미로 매도세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순자산 가치에 근접한 주가가 됩니다.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면 ETF의 주가가 비싸져서 NAV보다 높을 수가 있죠. NAV와 비교해서 너무 비싼 ETF를 사면 ETF 주가는 결국 NAV 기준 가격에 근접하기 때문에 하락해서 수익률에는 부정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지수와 ETF 등락률이 다른 이유는 ETF가 실제 지수를 제대로 추종하지 못해서 추적 오차가 크거나 괴리율이 큰 ETF임을 의미합니다. 추종 지수 등락률대로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추적 오차가 크지 않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괴리율이 너무 크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ETF 종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